1997년 봄 서울의 변두리. 지하철이 아직 이 골목을 지나지 않던 시절, 시간은 조금 느리게 흘렀고 사람들은 조금 더 자주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걸었다. 빛바랜 간판과 낡은 벽돌 담벼락이 어깨를 나란히 한 골목길 끝자락에 작고 오래된 담배가게 하나가 있었다. 빨간 캐노피 아래로는 언제나 누런 형광등 불빛이 깔려 있었고 핏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천천히 번지는 물자국이 마치 오래된 흑백 영화의 장면 같았다. 그 담배가게에는 아가씨가 있었다. 짧게 자른 단발머리, 가지런히 빗은 앞머리, 그리고 입꼬리를 살짝 들어 올린 미소. 웃는 얼굴은 드물었지만 그 무표정조차 어딘지 모르게 다정했다. 그녀는 늘 하늘색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고 빈 시간에는 카운터 아래에 숨겨둔 책을 꺼내 읽었다. 손톱은 칠하지 않았지만 깨끗했고 눈빛은 조용한 담배 연기처럼 느릿하고 고요했다. 나는 그 담배 가게의 단골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담배는 내게 핑계에 불과했다. 처음 몇 번은 친구들과 어울리다 습관처럼 피우던 담배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전혀 피우지 않음에도 하루에 한 갑씩 그 가게를 찾았다. 누군가에게는 어리석은 짓이었겠지만 나에겐 그 하루가 살아가는 이유처럼 느껴졌다. 같은 거 드릴까요? 그녀는 늘 그렇게 물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말없이 담배를 내밀었다. 그 잠깐의 침묵 속에 담긴 어떤 호흡, 낯설지만 익숙한 그 공기가 내게는 하루 중 가장 선명한 시간이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몰랐다. 일부러 묻지 않았다. 알고 싶었지만 막상 알게 되면 무언가가 달라질 것만 같았다. 동네 사람들도 그녀를 그저 담배가게 아가씨라고 불렀다. 문방구 할아버지는 그녀가 아침마다 가게 앞을 빗자루로 쓸고 낮에는 책을 읽고 저녁 무렵이 되면 오래된 카세트로 클래식을 틀어놓는다고 말했다. 세탁소 아주머니는 그녀가 종종 혼잣말을 하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곤 한다고 했다. 모두가 그녀를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에 대해선 제대로 알지 못했다. 어느 날 골목에 낯선 소란이 들려왔다. 불량해 보이는 청년 셋이 담배가게 앞에 서 있었다. 누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없어요? 여기 완전 촌이네. 청년 하나가 희죽이며 담배 진열장을 발로 툭 쳤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빛조차 흔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어느새 문방구 앞에서 달려나와 있었다. 손에는 물총 하나가 들려 있었다. 어릴 적 문방구에서 사놓고도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물총. 처음으로 무언가를 향해 겨눠본 그날이었다. 그만해. 불량배들은 피식 웃더니 곧 흥미를 잃은 듯 발길을 돌렸다. 그녀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정적 속에서 시선이 마주쳤고 그녀가 처음으로 내게 입을 열었다. 고마워요. 짧은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무언가가 바뀌었음을 느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오후 4시에 담배가게를 찾았다. 시간은 바뀌지 않았고 주문도 바뀌지 않았다. 담배는 쌓여갔고 말수는 조금씩 늘었다. 그녀는 책을 읽다 가끔 나를 바라봤고 나는 가끔 창문 너머 그녀의 모습만 보고 돌아가기도 했다. 그렇게 우리는 말없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왜 담배 피지도 않으면서 매일 와요? 나는 잠시 머무시다 대답했다. 여기 오면 그냥 좋아요. 그녀는 웃었다. 작고 짧게 하지만 분명히 웃었다.
그 미소 하나로 나는 며칠을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후 그녀가 가게 문을 닫고 나와 내 옆에 섰다. 같이 걸을래요? 우리는 말없이 골목을 걸었다. 벚꽃이 조금씩 지고 있던 저녁이었다. 그날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들었다. 수연. 조용하고 따뜻한 이름이었다. 수연이라는 이름을 몇 번이고 마음속에서 되뇌었다. 하지만 변화는 늘 예고 없이 온다. 어느 날 담배 가게 문이 열리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가게 유리문에는 임시휴업이라는 종이 쪽지 하나가 덩그러니 붙어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일주일 후 그녀가 돌아왔다. 평소와는 다른 옷차림, 조금 상기된 얼굴. 이제 곧 이 가게 접어요. 가족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같이 가야 해서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오랫동안 상상만 하던 대화를 막상 들으니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녀는 카운터 아래에서 작은 종이꽃 하나를 꺼내 내게 건넸다. 혹시 담배 말고 다른 걸 사러 오신 거라면 이걸 받아주세요. 나는 그 꽃을 두 손으로 받았다. 꽃잎 사이로 그녀의 손끝이 잠깐 스쳤고 그 감촉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정말로 떠났다. 담배 가게는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았고 몇 달 뒤 그 자리에 편의점이 들어섰다. 형광등은 너무 밝았고 사각사각한 레지 소리는 너무 성급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누구의 미소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숨결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그 골목을 지난다. 자판기 옆에 잠깐 멈추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본다. 종이꽃은 내 책상 서랍 안 가장 깊숙한 곳에 있다. 잊으려 했지만 잊지 못한 것, 그리고 잊고 싶지 않았던 것. 붉은색의 한쪽에 바르기 시작했지만 잎 끝은 아직도 말리지 않았다. 그 봄날의 향기처럼. 여자의 시점. 그 남자가 처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나는 눈을 들지 않았다. 바깥의 바람 소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클래식 선율, 읽고 있던 소설 속 문장 하나. 그 모든 것들이 방해받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의 발소리는 이상하게 고요했고 담배를 집어들고 건네는 손길은 어딘가 서툴렀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그가 매일 오기 시작했을 때도 나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 않았다. 눈이 마주치면 무언가가 시작될까 두려웠다. 하지만 어느 날 문 너머로 다가온 불량한 목소리들 사이에서 그가 물총을 들고 나타났을 때 나는 조금 놀랐다. 그런 장난감으로 누군가를 막아선다는 건 어리숙하고도 용감한 일이었다. 그 순간 그의 뺨 옆으로 흐르는 땀이 왜 그렇게 반짝였는지 모르겠다. 고마워요? 내가 말하자 그가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 그 눈동자에 담긴 건 오히려 내가 미안해질 만큼 조심스러운 마음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가끔 그를 기다리게 되었다. 정확히 오후 4시 그가 나타날 즈음이면 괜히 가디건을 단정히 고쳐 입거나 책을 넘기던 손을 멈추곤 했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말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은 걸 전한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손끝, 고개 끄덕임, 짧은 숨소리 하나에도 나는 하루를 다 써버렸다. 왜 담배 피지도 않으면서 매일 와요? 내가 묻자 그는 멈칫하다 대답했다. 여기 오면 그냥 좋아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참을 수 없이 웃음이 났다. 너무 서툴러서, 너무 정직해서. 나는 그날 처음으로 가게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다. 그와 함께 걷는 골목은 어쩐지 달라 보였다. 매일 보던 벽돌담이 더 따뜻했고 가로등 불빛도 노랗게 번졌다. 내 이름을 말해주었을 때 그는 두세 번 조심스럽게 그 이름을 되뇌었다. 수연이라는 내 이름이
그렇게 누군가의 입에서 다시 태어난 듯 울렸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오래 머무를 수 없다는 걸. 가족의 일이 있었고 나는 선택해야 했다. 떠나는 것. 그건 내가 수없이 연습해온 일이었다. 언젠가는 이 골목도, 이 가게도, 그 사람도 내 손에서 천천히 멀어질 거라고. 그래서 나는 마지막 날 종이꽃을 만들었다. 언젠가 아버지가 나에게 접어주던 방식 그대로 붉은색과 흰 종이를 섞어 접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혹시 담배 말고 다른 걸 사러 오신 거라면 이걸 받아주세요. 그의 손이 내 손끝에 닿았고 그 순간 짧게 떨렸다. 말은 끝이 났지만 눈빛은 말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을 나눴다. 지금 나는 멀리 떨어진 바닷가 마을에서 살아간다. 바람이 자주 불고 자전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작은 거리. 이따금 카세트 테이프에 클래식을 틀고 창밖을 바라본다. 저 멀리 누군가 담배 한 갑을 사러 걸어오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가 아직도 그 종이꽃을 간직하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버렸을까? 어쩌면 어느 책 사이에 끼워 놓았을지도 모르겠다. 언젠가 그 꽃을 꺼낼 때 내가 떠났던 그날의 공기가 다시 그의 코끝에 머물기를. 아주 잠깐이라도. 나는 그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아마 그는 지금도 내가 왜 웃었는지 궁금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봄날의 향기처럼 그렇게 남아있기를.